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유라 씨가 결국은 또 구속영장 기각. 네. 어제 그렇게 행간에서 요목조목 비판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뻔히 알고도 속는다. 속을 거다. 또 속을 거다. 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유라 간에 수차례 통화가 있었다. 네, 아니 오늘 아침부터 신문에도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아니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초등학교 때 한번 보고 전혀 모르는 사이고 네. 연락도 한 번 완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박 전 대통령하고 뭐 설 때도 통화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당돌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또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네. 결국 도주 우려 없다. 아이도 있어요.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그게 먹힌 것 정황들이 같아요. 통한 걸로 보이는 상황.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국정농단 2라운드 수사가 착착착 진행되겠는가 약간 우려스러운 네, 측면도.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라디오 재판장에서 법조인 두 분 나오시잖아요. 네. 그때 한번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네. 하고 오늘의 행간 가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문정인 특보 귀국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엄청난 화제 또는 논란이 됐는데요. 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문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NS에 특보 한 분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정인 특보 공개 디스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요즘에 좀 작심한 듯이 공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자주 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퇴임한 직후에도 몇 차례 뭐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올렸거든요. 예. 근데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뭐 밝히는 해명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반박의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왔고요. 나의 억울함.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요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접 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특보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날 예.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 열린 퇴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고 65년이 지나 제가 63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거침없이 건국절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발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게요.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SNS 글 그리고 퇴임 감사예배에서 한 발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정치성을 띤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문정인 특보 얘기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황교안 총리 얘기하러 예, 오신 거예요. 맞아요. 문정인 교수를 공개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만합니까? 퇴임한 총리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하긴 그래요. 이거는 외국의 사례도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예.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직전 총리는요. 다음 정부를 비판하는 걸 자제하는 게 원래 도의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황 전 총리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교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뭔가 좀 맞지 않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연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올 법하네요. 네. 황교안 총리가 원래 또 자기 의견 막 내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도. 예,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까? 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침 또 리얼미터가 차기 서울시장 지지율 조사를 했거든요. 예.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가 황교안. 예. 자유한국당 후보 내에서는 예. 후보 적합도 1위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의 SNS 정치 재개는 보수 후보의 보수 진영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국가 지도자감이다 이런 거를 부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황 총리가 좀 억울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문제는 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사드 기습 배치의 가장 큰 책임자가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사드 보고 누락 사건까지 겹치면서 더 시선이 곱지 않아졌는데요.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당신들이야. 한미동맹을 내팽개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SNS 글 보면 외교 안보에는 실험이 없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 모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언행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모두의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가 사드 배치했던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사드 배치 책임론에서 비껴나는 건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긋고 있다.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과연 이 논리가 맞을까요? 외교에 실패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가시켜온 전 정부 책임, 그 책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반박도 있습니다. 결국 황 전 총리는 자기 방어를 넘어서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정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한 황교안 전 총리.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런데 국정농단 책임은? 입니다. 책임은? 이거 뭐예요, 이건?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비켜간 인물이 누굴까? 바로 황교안 전 총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권한대행 한번 거치니까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황 전 총리는 마치 자기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대단한 유공자? 앞으로 구할 어떤 지도자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왜 그런 생각이 생각을 드는데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글이나 퇴임 감사 예배를 보면 예배 때 한 발언을 보면은 진보 보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막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수 프레임으로 내 지지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예를 거예요. 들면 건국적 논란이 될 걸 알면서 발언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거 왜 일부러 프레임 짜고 있다. 모르겠어요.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건국절 문제가 제일 시끄러웠던 얘기였는데.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정농단 책임자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이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 문정인 특보 얘기 아니었어요, 결국. 네, 맞아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유라 씨가 결국은 또 구속영장 기각. 네. 어제 그렇게 행간에서 요목조목 비판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뻔히 알고도 속는다. 속을 거다. 또 속을 거다. 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유라 간에 수차례 통화가 있었다. 네, 아니 오늘 아침부터 신문에도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아니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초등학교 때 한번 보고 전혀 모르는 사이고 연락도 한번 완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박 전 대통령하고 뭐 설 때도 통화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당돌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또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결국 도주 우려 없다. 아이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정황들이 통한 걸로 보이는 상황. 그래서 과연 이제 국정농단 2라운드 수사가 착착착 진행되겠는가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도.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재판장에서 법조인 두 분 나오시잖아요. 그때 한번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오늘의 행간 가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문정인 특보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엄청난 화제 또는 논란이 됐는데요. 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문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NS에 특보 한 분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정인 특보 공개 디스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요즘에 좀 작심한 듯이 공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자주 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퇴임한 직후에도 몇 차례 뭐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뭐 밝히는 해명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반박의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왔고요. 나의 억울함.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접 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특보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날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 열린 퇴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고 65년이 지나 제가 63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거침없이 건국절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발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게요.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거네요. 네. 나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뭔가 좀 맞지 않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연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올 법하네요. 네. 황교안 총리가 원래 또 자기 의견 막 내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도. 예,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까? 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침 또 리얼미터가 차기 서울시장 지지율 조사를 했거든요. 예.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가 황교안? 예. 자유한국당 후보 내에서는 후보 적합도 1위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의 SNS 정치 재개는 보수 후보의 보수 진영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국가 지도자감이다 이런 거를 부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황 총리가 좀 억울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문제는 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사드 기습 배치의 가장 큰 책임자가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사드 보고 누락 사건까지 겹치면서 더 시선이 곱지 않아졌는데요.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당신들이야. 한미동맹을 내팽개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SNS 글 보면 외교 안보에는 실험이 없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 모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언행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모두의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가 사드 배치했던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사드 배치 책임론에서 비껴나는 건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긋고 있다.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과연 이 논리가 맞을까요? 외교에 실패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가시켜온 전 정부 책임, 그 책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반박도 있습니다. 결국 황 전 총리는 자기 방어를 넘어서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정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한 황교안 전 총리.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런데 국정농단 책임은? 입니다. 책임은? 이거 뭐예요, 이건?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비켜간 인물이 누굴까? 바로 황교안 전 총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권한대행 한번 거치니까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황 전 총리는 마치 자기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대단한 유공자? 앞으로 구할 어떤 지도자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글이나 퇴임 감사 예배를 보면 예배 때 한 발언을 보면은 진보 보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막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수 프레임으로 내 지지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국적 논란이 될 걸 알면서 발언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그거 왜 일부러 프레임 짜고 있다.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건국절 문제가 제일 시끄러웠던 얘기였는데. 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해명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반박의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왔고요. 나의 억울함.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접 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턱법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날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 열린 퇴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고 65년이 지나 제가 63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거침없이 건국절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발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게요.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SNS 글 그리고 퇴임 감사에 대해서 한 발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정치성을 띤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문정인 특보 얘기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황교안 총리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문정인 교수를 공개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만합니까? 네. 퇴임한 총리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하긴 그래요. 이거는 외국의 사례도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네.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직전 총리는요. 다음 정부를 비판하는 걸 자제하는 게 원래 도의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황 전 총리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교 전문가.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유라 씨가 결국은 또 구속영장 기각. 네. 어제 그렇게 행간에서 요목조목 비판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뻔히 알고도 속는다. 속을 거다. 또 속을 거다. 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유라 간에 수차례 통화가 있었다. 네, 아니 오늘 아침부터 신문에도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아니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초등학교 때 한번 보고 전혀 모르는 사이고 연락도 한 번 완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박 전 대통령하고 뭐 설 때도 통화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당돌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또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네. 결국 도주 우려 없다. 아이도 있어요.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그게 먹힌 것 정황들이 같아요. 통한 걸로 보이는 상황.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국정농단 2라운드 수사가 착착착 진행되겠는가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도.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재판장에서 법조인 두 분 나오시잖아요. 네. 그때 한번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네. 하고 오늘의 행간 가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문정인 특보 귀국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엄청난 화제 또는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문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NS에 특보 한 분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정인 특보 공개 디스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요즘에 좀 작심한 듯이 공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자주 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퇴임한 직후에도 몇 차례 뭐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올려.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정농단 책임자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이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 문정인 특보 얘기 아니었어요, 결국. 네, 맞아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유라 씨가 결국은 또 구속영장 기각. 네. 어제 그렇게 행간에서 요목조목 비판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뻔히 알고도 속는다. 속을 거다. 또 속을 거다. 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유라 간에 수차례 통화가 있었다. 네, 아니 오늘 이런 아침부터 보도가 신문에도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아니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초등학교 때 한번 보고 전혀 모르는 사이고 연락도 한 번 완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박 전 대통령하고 뭐 설 때도 통화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당돌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또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네. 결국 도주 우려 없다. 아이도 있어요.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그게 먹힌 것 정황들이 같아요. 통한 걸로 보이는 상황. 그래서 과연 이제 국정농단 2라운드 수사가 착착착 진행되겠는가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도.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재판장에서 법조인 두 분 나오시잖아요. 네. 그때 한번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네. 하고 오늘의 행간 가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문정인 특보 귀국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엄청난 화제 또는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문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NS